작년에 강남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줄임말로 뭐 완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완전 고인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강남 하이퍼학원이랑 오너라고 이래만 개원 1회로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선생님인데 뭐 그래가지고 뭐 완전 고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서 강남 쪽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여기 원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강북청소학원에서 이제 부산 올라가는 이 윈터 학생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되게 즐겁게 수업도 하고 몇몇 친구들하고 상담도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뭐 특정 지역 학생들하고 뭐 학력격차 이런 거 비교하려는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는 게 나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부모님들 그러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학습 방법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지역 아이들은 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는 뭐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 애들 엄마가 중학교 2학년부터 국어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국어 공부를 해왔는데 국어 공부한 걸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아이는 알고 있는데 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이 친구들하고 처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너는 국어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수능 국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그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니?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놀란 게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접근을 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국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국어 학원을 다니고 그랬어도 사실 대부분 내신을 공부한 거지 수능 국어를 공부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내가 수능 국어에서 그러면 이 1년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은 뭐 제 양면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 앉아있는 이 친구, 저 친구가 누구냐면요. 이게 왜 제가 이제 수업의 타이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수능 만점자가 격차나 언어 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친구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이슈가 됐었던 게 이게 하이퍼학원에서 현재까지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출한 수능 만점자였는데 저 친구가 그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학원 인터뷰가 아니라 만점 받은 다음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만점자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특정 강사를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저 친구도 사실은 그렇게 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이제 뭐 질문할 때마다 저한테 국어 못한다고 욕먹고 뭐 그러던 친구가 이 수능을 되게 잘 봐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좀 그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저렇게 이게 단기간에 한 1년의 과정 속에서 이 국어를 잘하게 되는 과정들은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편한 방법, 우리 사실 대부분 그렇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불편한 것을 힘들고 불편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건 딱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는 편한 일이 아니라 좀 아이들한테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좀 많이 강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수능 국어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왜냐면 수능 국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수능날, 일기시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시행착오도 저도 많이 겪었던 과정에서 보면 이게 어떤 친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1등급을 가질 만한 실력이 될 거다. 심지어 뭐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1등 받았었고. 근데 그 친구가 꼭 수능 가서 1등을 받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 국어에서 1등을 받기 위한 이 실력이 해석 능력이 10이라는 이 수치를 만약 요구를 한다면 근데 많은 친구들이 보통 수능날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긴장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변수,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 당황을 하기 때문에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의 한 70% 정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거죠. 뭐냐면 정말 수능 국어에서 1등을 받고 싶으면 10까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70%밖에 실력을 가지고 못하면 자기가 적어도 13까지 해놨어야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수업이긴 한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강남하이퍼 본어이나 의대관에서 많은 학생들 1등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해석 능력에 대한 끝을 봐서니까 이 한계치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적어도 수능 국어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들, 그런 논리들은 다 익힐 수 있도록 그걸 되풀이해서 반복해주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인데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편하게 공부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답을 맞추면 된다. 근데 이게 평소에 공부하기는 되게 손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능에서는 이 한 문제의 절반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 추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추론이라는 건 이게 안 되니까 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글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되면 수능 같은 긴장감 높은 시험에서는 평소보다 확실히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좀 거부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지향하는 거는 이게 결국 언어적인 정보의 논리적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저하게 평가원에서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지문을 막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문제와 연결되는지 그 논리 과정을 자기가 정확하게 사고하는 것.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1년간의 수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수업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간 수업 계획 커리큘럼은 이게 보면 이 끝까지 다 설명드리면 좀 지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기 단계부터 위주로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작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순진한 게요. 자기가 시험장에서 읽는 글을 자기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능날 그 국어 영역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은 딱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조작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1교시에 시험을 보는 50만 명의 수험생들한테 누구는 1등급, 누구는 9등급을 갈라야 되잖아요. 그 변별력을 위한 장치로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지문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지문을 읽는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논리구조 파악을 연습하는 거고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시간에 맞춰서 편하게 내가 지문 읽다가 그냥 선지에 있는 내용하고 지문하고 글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이제 매번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문제 푸는 걸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 식성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누군가는 수능 국어에서 9등급을 받을 거 아니니 성적표에 9자라는 9를 받은 애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있을 텐데 근데 과연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서 문제를 안 풀어봐가지고 문제 푸는 양이 적어서 국어를 못 보는 애들은 저는 다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근데 자꾸 문제만 풀어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초기 단계에서는요, 요거를 생각하는 과정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지 이 논리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수능국어 독서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독서의 하위 버전이긴 하지만 이 문학도 중요하죠. 특히 문학은 열분 문항을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남들보다 1, 2분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의 좀 상위 버전이,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변별력의 핵인 독서 지문을 읽을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제 감상이 아니라 정말 논리적인 해석. 그래서 평가원이 마찬가지. 그러면 이 작품을 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이렇게 조작을 해놨는지,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순간적으로 뽑아내서 얘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요 과정들을 좀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에서 이제 매주 수업을 하고 그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 그 수업에서 그날 수업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좀 채워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평가원 기출 지문들을 과제로
가지를 주고요. 그리고 매주 한 시즌 1에서 한 20질문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그 20질문 모두 다 제가 요 사고 과정이 이렇게 돼서 요 질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논리가 연결돼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제가 직접 제작한 해설 자료를 같이 제공해 줍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애들 선택 과목으로 이제 화작이랑 언어에 선택했으니까 그 화작이나 언어에 대한 모의고사도 함께 제공해가지고 이 수능 국어의 전반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2. 이제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능 국어가 출제되는지 자기가 원리를 이해했다면 속도를 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능적 사고를 좀 체화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문학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문 분석을 통해 해석 과정을 채워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올해는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 좀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EBS 수특에 나오는 주요 작품,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수능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연습도 이 과정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즌3는 이게 육모에서 부모 사이가 될 텐데요. 이때 되면 이제 일단 수능 완성이 나오죠. 그래서 수능 완성이나 연계 구조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이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이때가 뭐냐면 양치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정들,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그 논리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식이고요. 자료도 그에 맞춰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시즌4가 이제 파이널, 부모 이후에 실제적으로 수능까지 자기가 그때까지 남아있는 약점들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평가원 논리를 지금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때 시즌2, 3부터 약간 병행하는 이관 모의고사를, 이때 이제 시즌4에서는 전 회차를 다 진행을 하고, 해설 강의를 같이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이들이 일단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필수적인 해석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들이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독서와 문학에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일단 사고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예측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선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논리적 판단의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Q&A 이거 다 설명드리면 좀 지루하시니까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는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 사실은 요 수업을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수능 국어에 대한 1등급을 정말 절실하게 원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국어를 못하니까 못 따라온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거 진짜 제가 많은 친구들하고 매년 싸우는 모습인데요. 이거 진짜 애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특히 어머니들도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국어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면요. 이 아이는 그냥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국어를 잘한다는 건 이 주어진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순간적으로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그 논리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내가 한 번 읽는 과정에서 그걸 소화하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면 되는데 문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과정에서 시간만 지나가면 마치 그건 제가 가끔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그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지문을 이해 못하고 머릿속으로 이해 못하고 눈으로만 지나가 버리면 그건 마치 축구 선수가 자기가 달리기 잘한다고 공은 여기다 두고 혼자 골대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똑같은 거고요. 점수 인정 안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이 시험장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속도는 최대의 속도는요. 눈으로 지나가는 속도가 아니라 제가 눈으로 지나가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공부를 1년 동안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공 자료는 하여튼 이거 진짜 아이들이 수능 국어에서 100점을 받기 위한 모든 자료들은 필요한 지식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고 거기에 제가 직접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 제작하고 해설을 다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손을 쓰지 않고 타이핑 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일단 사고의 일관성을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워집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안 그래도
이게 고3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죠. 아이들이 또 이게 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개강하면 전원하고 제가 다 특히 작년이랑 달리 올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지역, 강남이나 어떤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1월 달부터 여기서 수업을 지금 단과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이랑 다른 게 작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고 고민했던 게 화장일까 엄매일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애들이 거의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부분도 필요하면 상담을 진행하겠지만, 어쨌든 수능 때까지의 자신의 국어 공부의 상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입학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육모랑 부모 보고 나서 제가 한 번씩 다 성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그러니까 상담을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주마다 저하고 제대로 잘 많이 활용하는 게 아이들이 카톡인데요. 자기가 과제를 열심히 하다가 질문분석 자료를 봐도 해설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뭐 카톡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질문이 많다 싶으면 미리 저한테 질문 예약을 잡아가지고 이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을 따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나 출결 관리, 그래서 당연히 학부모님들한테 출결 문자는 당연히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매주 주간 과제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주간 과제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이제 과제를 수행한 것을 가져와서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조교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그 정도에 대해, 수행 정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안내 문제를 발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 수능 국어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마치고요. 중간에 뭐 마이크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살짝 버벅댔는데, 이게 저도 좀 불안한 게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이크에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마이크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달이 잘 됐을까? 라는 의문이 살짝 남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1년 이게 계속 강남에서만 수업하다가 강북 지역에 올해 와가지고 학생들 만나면서 되게 이제 1월달에 즐겁게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 이 친구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제가 좋은 결과를 맺는데, 좋은 결과를 낳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